전국민 사암심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사암심 젊은이 만들기 프로젝트, 병태생약과 사암심법, 12경맥의 경기와 관련 질병 함께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히 결핵치료 사암심법 함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나라와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핵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전염병군에 속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2007년 현재 국가별 10만 명당 결핵 유병률 추산, 1000명에서 0명, 즉 10만 명당 1000명에서 0명, 이 도표를 보면 미국하고 호주는 완전 청정 국가예요. 그리고 북유럽의 몇몇 나라들 청정 국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인접한 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지방은 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나라예요. 결핵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전국 결핵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65년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방사선학적 활동성 폐결핵 유병률은 5,065명이었지만 1995년에는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1,03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강화된 국가적 결핵관리 프로그램과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고소득 전국민 사암심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사암심 젊은이 만들기 프로젝트, 병태생약과 사암심법, 12경맥의 경기와 관련 질병 함께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히 결핵치료 사암심법 함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나라와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핵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전염병군에 속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2007년 현재 국가별 10만 명당 결핵 유병률 추산, 1000명에서 0명, 즉 10만 명당 1000명에서 0명, 이 도표를 보면 미국하고 호주는 완전 청정 국가예요. 그리고 북유럽의 몇몇 나라들 청정 국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인접한 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지방은 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나라예요. 결핵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전국 결핵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65년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방사선학적 활동성 폐결핵 유병률은 5,065명이었지만 1995년에는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1,03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강화된 국가적 결핵관리 프로그램과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고소득 국가에 비해 결핵 부담이 불균형적으로 높습니다. 2000년대 통계를 보십시다. 2021년 총 22,904건의 결핵 사례가 신고되었으며 신규 환자, 이는 2020년 25,350건보다 2,446건이 감소한 수치로 2020년 대비 2021년 9.6% 감소한 수치입니다.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8개 회원국 중 여전히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고 인구 10만 명당 49명,
결핵 사망률, 그것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8명.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전염병 중에 결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결핵에 걸릴까요? 미국 CDC 자료에 의하면 결핵 위험 요인 핵심 포인트, 누구나 결핵에 걸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그리고 결핵 백신, 나 태어나자마자 결핵 백신 맞았잖아. 그런데 왜 결핵에 걸렸을까? 왜 결핵에 노출되었을까? 그렇습니다. 결핵 백신, 즉 우리나라에는 BCG 백신을 주로 접종하잖아요. BCG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결핵에 걸릴 수 있다. 개요. 누구나 결핵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 고위험군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고, 결핵균에 감염되면 활동성 결핵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은 크게 두 가지, 비활동성 결핵균, 활동성 결핵균. 활동성 결핵균은 전염률이 높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 특정 약물이나 건강 상태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된 일부 사람들은 결핵균에 감염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약물이나 건강 문제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HIV, 즉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그리고 약물 사용. 여기서 약물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 물론 그 중에서는 몇 가지는 포함되지만 여기에 약물은 마약을 말합니다. 특히 주사 약물 사용, 주사 약물 마약은 더욱더 결핵의 위험성을 높이고 면역력을 극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에 대한 전문 치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크론병은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에 어떠한 약제를 투약하죠? 그렇죠.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 장기 이식을 받게 되면 몸에서 한동안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면역 억제제를 투약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핵에 노출될 수 있다. 심각한 신장질환, 두경부암, 당뇨병, 이러한 질병들도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결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의료치료, 면역 억제제,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할 때 우선 응급처치요법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약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리코증, 이것은 성면, 작업 환경의 먼지, 탄광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광산에 아주 심각한 먼지에 노출되기도 하죠.
먼지 유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결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것, 저체중, 영양실조, 암 등의 투병 중에 악액질. 그러면 결핵치료 사음침법, 어떠한 요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결핵, 동의학에선 음허화동이라고 하는데요. 폐의 체액성 면역 상태는 극히 낮아요. 그리고 폐가 건조한 상태. 그럴 때 결핵균이 안 보이더라도 동의학에선 결핵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음허화동하게 되면 제1의 선택은 폐정격. 그런데요,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니까 폐정격에 더해서 대장정격을 써주면 더욱더 면역력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 근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핵은 종종 림프계를 침범하므로 림프절 침범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결핵균은 림프계로 침투하여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에 붙고 통증이 없는 부은 림프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발성 결핵의 경우 흉부의 림프절이 비대해져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림프절이 파열되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핵균에 감염되면 폐포 대식세포가 세균을 인식하고 대응하면서 면역 반응이 시작됩니다. 수지상 세포는 또는 대식세포는 적응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림프절의 T세포의 결핵균 항원을 제시하여 결핵균에 대한 적응 면역을 개시합니다. 결핵 환자들은 귀 뒤, 목, 턱선 만져보면 우들두들 림프절이 부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역시 그렇고 사타구니를 만져보아도 림프절이 부은 곳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대장정격,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함께 적용하는 겁니다. 태백태연의 N극, 소부오제 S극, 대장정격, 족삼리 국지의 N극, 양곡 양계의 S극 둘 다 같이 써주세요. 양쪽에다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